지금 유럽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정책 이후 전 세계가 미국을 등지기 시작했고 유럽을 장악했던 미국 브랜드들이 지금 그 자리를 하나둘씩 내어주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는 단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유럽은 왜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불러오게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글로벌 트렌드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소피 디부아입니다. 제가 일하는 유로모니터는 유럽 최대의 소비자 트렌드 분석 회사 중 하나예요. 저희는 유럽 전역의 소비자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기업들에게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저희 회사의 최대 고객은 미국 기업들이었어요. 애플, 나이키, P&G 같은 거대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저희의 분석을 필요로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의 주요 고객 중 40% 이상이 한국 기업들로 바뀌었답니다. 삼성, LG, 현대, 아모레퍼시픽 등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저희 회사의 인사이트를 구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제가 전문가로서 분석하는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저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팀을 이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유럽 시장 접근 방식이 미국 기업들과 얼마나 다른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도 사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한 미국 제품 애호가였어요. 아이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맥북으로 모든 작업을 했으며 메이블린과 클리니크 화장품만 고집했죠.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갭에서 옷을 사고 넷플릭스로 미국 드라마만 봤어요. 제 삶은 온통 미국 브랜드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주변을 둘러보면 삼성 갤럭시, LG 그램, 이니스프리 화장품 그리고 한국 라면과 김치까지 제 생활이 한국 제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유럽 전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제품을 버리고 한국 제품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어요. 독일에서는 작년부터 삼성 갤럭시가 아이폰 판매량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이 품질에 얼마나 까다로운지는 잘 아시죠? 그럼 그들이 애플 대신 삼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 화장품 수입이 3년 새에 150% 증가했어요. 샤넬과 디올의 나라에서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성공하리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코스알엑스 같은 브랜드들이 메이블린, 로레알, 맥을 제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구매하고 싶은 해외 브랜드는? 이라는 질문에 한국 브랜드가 2년 전 5위에서 현재 2위로 급상승했어요. 미국 브랜드는 1위에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럽 소비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직접 유럽 여러 도시의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왜 미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물었죠. 베를린에서 만난 28세 IT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애플 제품은 매년 같은 디자인의 작은 기능 몇 개만 추가하고 가격만 올립니다. 혁신은 찾아볼 수 없죠. 반면 삼성은 폴더블 폰, 120Hz 디스플레이 같은 혁신적 기술을 계속 선보이고 있어요. 밀라노에서 만난 45세 패션 디자이너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를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LG 그램으로 바꾼 뒤 가벼움과 배터리 수명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디자인도 더 세련되었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파리의 60세 은퇴 교수님은 평생 지휘 가전제품을 써왔지만 지난해 우연히 삼성 냉장고를 구매했는데 에너지 효율과 편리한 기능에 놀랐어요. 이제 가전제품은 무조건 한국 제품만 찾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암스테르담의 35세 의사는 클리니크와 에스티 로더 화장품을 쓰다가 한국 화장품으로 바꾸니 피부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미국 제품은 마케팅에만 돈을 쓰는 것 같아요. 한국 제품은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는 게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국 출신의 유명 인플루언서는 애플 에어팟을 삼성 버즈로 바꿨더니 음질이 훨씬 좋고 배터리도 오래가요.
게다가 가격은 더 저렴하죠. 왜 더 일찍 바꾸지 않았을까 후회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의 인기 유튜버는 나이키 운동화만 고집했는데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브랜드 운동화를 신어보고 충격받았어요.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이에요. 라고 리뷰했습니다. 스웨덴의 뷰티 블로거는 메이블린과 맥 화장품을 쓰다가 한국 화장품으로 바꾸니 피부 트러블이 줄고 발색도 더 좋아요. 이제 미국 화장품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현상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Z세대부터 베이비부머까지 전자제품, 화장품, 패션, 식품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자제품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델, HP 같은 미국 브랜드를 제치고 유럽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혁신성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8K TV, AI 가전제품 등 한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 디자인을 몇 년째 거의 바꾸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업데이트에서 문제를 반복하고 있죠. 둘째, 가성비입니다. 동일한 성능과 품질이라면 한국 제품이 미국 제품보다 평균 20에서 30%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 S22는 동급 아이폰 13보다 200유로 정도 저렴하면서도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유럽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용자 중심 디자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유럽 소비자들의 필요와 취향을 세심하게 연구하고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LG 냉장고는 유럽의 주방 크기와 식습관을 고려해 특별히 디자인되었습니다. 반면 미국 제품은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채로 유럽에 그대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제품만이 아닙니다. K뷰티도 유럽을 사로잡고 있어요. 파리 갤러리 라파에트에 가면 에스티로더, 클리니크, 맥 같은 미국 브랜드 코너보다 이니스프리, 설화수, 라네즈 같은 한국 브랜드 코너가 더 붐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스킨케어의 다단계 루틴과 혁신적인 성분은 프랑스 여성들도 매료시켰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미국 화장품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클리니크와 맥 제품들은 이제 서랍 속에 묻혀있네요. K푸드도 유럽 식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크래프트, 켈로그, 하인즈 같은 미국 식품 브랜드 대신 이제 유럽 슈퍼마켓에서는 신라면, 비비고, CJ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치, 고추장, 라면이 이제 유럽인들의 일상 식품이 되었어요.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유럽인들은 한국의 발효식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이 미국 제품을 제치고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작품들이 유럽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했고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넷플릭스가 디즈니 플러스를 제치고 유럽에서 성공하게 된 요인 중 하나도 바로 한국 콘텐츠의 강점 때문입니다. K-팝의 영향력도 엄청납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유럽에서도 즉시 품절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럽의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팝스타보다 K-팝 아이돌에 더 열광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관심을 보입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이렇게 강력한 경제적 하드 파워로 전환된 사례는 역사상 드뭅니다. 한때 미국 문화가 전 세계에 미국 제품을 퍼뜨렸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 문화가 한국 제품의 성공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파리의 까르푸 매장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세계 식품 코너에 가니 미국 식품 진열대는 축소된 반면 한국 식품 코너가 2배로 커져 있었어요. 라면, 김치, 고추장, 떡볶이 소스, 불고기 양념.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이런 제품들을 담고 있었어요. 제 친구 마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소피, 나 이제 주말마다 라면 파티를 해. 친구들이 계속 달라고 해서 매번 다른 종류를 준비하는데 신라면이 제일 인기 있어. 마리는 과거에 맥도날드 햄버거와 미국식 피자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녀의 부엌에 켈로그 시리얼 대신 한국 라면이 가득합니다. 유럽 식품 시장 데이터를 보면 이런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요. 지난 3년간 유럽 내 한국 라면 판매량은 320% 증가했어요. 반면 캠벨 수프나 크래프트 맥앤치즈 같은 미국 가공식품 판매량은 15%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유럽인들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특히 놀란 것은 고추장의 인기예요. 프랑스 요리사들이 고추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상상해보세요.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프랑스 스테이크라니. 처음 들었을 때는 의아했지만 맛보고 나니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제 파리의 트렌디한 레스토랑에서는 하인즈 바비큐 소스 대신 고추장 베이스 소스를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인들이 갑자기 미국 식품 대신 한국 식품을 선택하기 시작한 걸까요? 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어요. 유럽인들은 미국의 가공식품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한국의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졌죠. 김치는 이제 유럽에서 슈퍼푸드로 불리며 많은 건강 매거진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맛의 다양성이에요. 미국 식품이 주로 단맛, 짠맛, 기름진 맛에 집중되어 있다면 한국 음식은 신맛, 매운맛, 감칠맛까지 더해 훨씬 다양한 맛의 스펙트럼을 제공해요. 유럽인들은 이런 새로운 맛의 경험에 매료되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만난 요리 블로거 한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소스는 대부분 달콤하고 짜요. 하지만 한국 소스들은 와, 정말 복잡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고추장은 매운맛, 단맛, 감칠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죠. 이런 맛은 미국 식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의 영향이에요. 비주얼이 화려한 한국 음식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정말 잘 보여요. 떡볶이의 붉은색, 비빔밥의 다채로운 색감, 치즈 불닭볶음면의 먹방 영상. 이런 콘텐츠들이 유럽 젊은이들 사이에서 바이럴하게 퍼지고 있어요. 제 조카 클로에는 틱톡에서 본 한국 라면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모, 나 이제 라면에 치즈 녹이고 계란 푸는 법 알아. 친구들이 내가 만든 라면을 먹으러 우리 집에 자주 와. 조카는 과거에 미국 스낵과 패스트푸드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에 열정을 보이고 있어요. 요즘 파리에서는 한국 문화원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과거에는 주말에 가끔 열리는 작은 행사 정도로만 여겨졌던 한국문화원이 이제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특히 한국어 강좌는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제 친구 엘레나도 최근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녀와 커피를 마시며 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한국 드라마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어서. 자막 없이 직접 감정을 느끼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는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엘레나의 말은 단순한 개인적 욕구를 넘어 많은 유럽인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중에는 비즈니스 기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는 한국과 유럽 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연결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유로모니터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유럽 시장 전략을 분석하고 그들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단순히 제품만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소비자들의 삶에 녹아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만난 한국 기업의 대표들 중 한 분은 바로 김현수 대표님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로 유럽 지사를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김현수 대표님과의 첫 미팅 날, 저는 약간 긴장한 채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인사말 덕분에 금세 긴장이 풀렸어요. 소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유럽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유럽 전역의 소비자 트렌드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김 대표님은 유럽 시장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현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피 씨, 저희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유럽에 판매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유럽 소비자들의 필요와 취향에 맞춘 제품을 제공하고 싶어요. 북유럽은 건조한 날씨가 많으니 보습력이 뛰어난 제품이 필요하고 남유럽은 햇빛이 강하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중요한 거죠. 그의 말에 저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과 기후에 맞춘 제품을 선호합니다. 김 대표님은 이러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 결과 김 대표님 회사의 제품들은 유럽 각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김 대표님이 유럽의 전통시장을 둘러보자고 제안하셨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파리의 유명한 마르쉐 생토노레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김 대표님은 다양한 유럽 현지 제품들을 직접 살펴보셨습니다. 소피 씨, 이 치즈와 와인의 조합은 정말 훌륭하군요. 우리 제품도 이렇게 현지의 매력을 더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의 이런 세심한 관찰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는 단순히 제품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유럽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을 돌아다니며 김 대표님은 유럽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떠올리신 것 같았습니다. 소피 씨, 와인을 활용한 새로운 스킨케어 라인을 생각해봤어요. 유럽의 전통적인 재료를 활용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날 오후부터 바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대표님과의 협업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그의 빠른 실행력이었습니다. 보통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 대표님은 항상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안한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 논의할 때였어요. 보통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의 회의에서는 여러 단계의 검토와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김 대표님은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바로 실행해봅시다. 라고 말하며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빠른 결정력과 실행력은 그들의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은 저희가 제안한 캠페인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 대표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봅시다.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면 됩니다. 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 캠페인은 유럽 전역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선호는 단순한 트렌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흐름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한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의 브랜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 다양한 국가와 문화가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도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산 제품의 인기는 글로벌 경제의 다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만이 아니라 문화적 매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 제품의 성공은 글로벌 소비자들이 더 이상 특정 국가나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가 더욱 통합되고 다양한 문화가 상호작용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성공은 새로운 관점과 접근 방식을 요구하며 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일하면서 제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죠. 주말에는 파리의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퇴근 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스트레스를 풀고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서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다음 휴가에는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소피아 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저를 놀리는 별명이지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한국 문화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만약 5년 전에도 한국 기업들과 일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그때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성공을 도울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이 유럽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경제적 변화를 넘어 세계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가 부상하면서 세계는 더욱 다극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문화적 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의 창의성, 혁신성, 그리고 따뜻함에 매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유럽에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선호는 단순한 트렌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흐름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